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차를 무리해서 구매하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세 있잖아요. 그 허세로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무리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카푸어를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허세, 허영심 이런 걸로 내가 탈 수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나온 중고차로서 무리해서 구매한 순간 나중에 책임질 일들이 어떤 게 있냐, 그걸 궁금하다는 거잖아.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오실 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반되는 분류가 내가 예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안에서 굉장히 오래 탈 수 있고 최대한 타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좀 합리적으로 탈 수 있는 차, 그러니까 허영심 같은 게 없고 그냥 그거에서만 볼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안에서 가장 있어 보이는 차, 이게 되게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고 앞으로 일어날 고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어디 타고 나가도 있어 보이는 차를 찾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차를 사가실 때 고려하는 게 뭐냐면, 할부를 많이 하시고 현금을 조금 보태더라도 굉장히 차값에 비해서 작게 보태. 뭐 2, 3천만 원이다. 그럼 할부가 뭐 2, 3천 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돈 500에 할부를 2,500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2,500 했을 때 한 60개월 했을 때 한 달에 할부금이 뭐 한 70 나오네, 80 나오네.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구매를 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았어, 할부금 말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할부금 말고도 뭐가 들어가? 기름값 들어가지, 보험료도 이제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 200이다. 그럼 한 달로 나누면 거의 뭐 16, 7만 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허영심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차를 왜 샀겠어? 보여주려고 샀잖아. 그러면은 돌아다니신단 말이야. 엄청 돌아다니죠. 주말에 을왕리도 가야 되고, 대천 해수욕장도 가야 되고, 홍대도 가고, 강남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그러면은 평소에 타던 것보다 기름도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거부터 해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전혀 고려가 안 됐잖아. 내가 한 달에 한 80만 원만 내면 이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실제로 뭐 유류비며 보험료며 다 해보니까 한 달에 차 밑에 150씩 들어가네. 내가 월급이 한 달에 한 300대, 차 밑에 150이면 50%가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다가 내가 어디 한 6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 그럼 이미 나가는 돈이 얼마야? 210만 원이네. 얼마 남아? 90만 원 남지. 나는 그럼 뭐 차 밑에 돈 넣고 집 밑에 돈 넣고 돈 안 넣어? 술도 한잔 해야 될 거고, 적어도 어디 나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야. 차를 위해서 투잡을 뛰기 시작한다고. 지금 그런 분들이 산 차가 이제 아무래도 키로수나 연식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샀을 거 아니야. 1억, 2억 하던 차를.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게, 차 파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런데,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차의 연식이 보통 8에서 12년씩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에서 12년 지난 차들이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 오히려 그거보다 연식이 더 되면 안 일어나.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차를 타다가 8에서 한 12년 정도 된 차를 타잖아. 타다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로에 선다고. 이 차를 팔까 아니면 이 차를 수리하고 조금 더 탈까. 그래서 조금 더 타려고 수리한 차들이 나오면 수리가 돼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더 괜찮은데, 이제 팔아야겠다, 이 수리는 다른 사람 몫으로 맡겨야겠다 한 차들이 나오잖아. 그럼 중고차도 팔기 위해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수리해 놓지만 완벽하게 수리해 놓진 않아.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닐 사람처럼 수리를 해 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냉정하게.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을 사가는 거란 말이야. 키로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식이 가장 중요해. 연식에 비례해서 소모품이나 모든 것들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 8년에서 12년 지났다고 1, 2만 킬로 탄 차들이 그럼 소모품 주기가 안 오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오래 세워뒀고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안 달려. 그건 아닌 것 같아. 참 그런 시점에 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수리비를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여력이 없는 분들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먼저 질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월 할부금 80만 원만 생각했다가 보험료며 유류비며 뭐 엔진
재질 오일이며 이런 거 생각하니까 한 달에 실질적으로 150만 원 정도는 차 밑에 나가네. 근데 그것만 나가면 다행인데 이제 수리를 해야 되네. 뭐 갈면 뭐 100만 원, 뭐 작게는 50만 원. 한 두세 달 타다가 또 고장났대. 이것도 한 100만 원 든대. 예를 들어. 야, 그럼 이거 한번 싹 수리해야겠다. 싹 수리하면 한 500이면 된대. 그 500만 원이 있냐고.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아, 그러다 보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한 사례를 예를 들면 마세라티를 우리 차나도에서 한두 달 전에 구입한 분이 계셔. 이게 기블리를 사가셨는데 신차가가 뭐 1억 정도 하는 차고, 근데 이제 이게 중고가로 2,800 정도에 이걸 구매해 가셨는데 우리가 리프트까지 띄워보잖아. 띄웠는데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누유도 조금 있고 이게 무조건 고장날 것 같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수리비가 한 800 나올 것 같아. 본인이 이거 타시다가 무조건 이런 거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한 800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다른 차를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딱 그분이 보시더니 한 1년 타겠니? 뭐 잘 타면 1년은 타실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수리는 한번 해야 된다. 그럼 1년 동안은 내가 감수하고 타겠다. 이거지. 근데 그분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1년 다 못 채우고 탈 것 같은데? 1년도 다 못 채우고, 그리고 이게 1년 뒤에 딱 고장납니다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우리한테 막 전화가 오셨어. 막 이거 고장났네 저거 고장났네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 정도는 수리해야 되는데. 아니 1년 탄다고 했잖아요. 1년 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 1년 정도는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했지. 아니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1년 뒤에 고장납니다가 아니고, 저희는 이걸 안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1년이란 거는 1년 정도는 타시냐고 물어보니까 잘하면 탈 수도 있다. 이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잘하면 1년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분이 받아들이기에 1년 탄다고 했지 않냐, 지금 1년 안 됐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럼 우리가 팔라고 속이려고 수리비 800 나온다고 얘기했을까? 아니란 말이야. 너무 이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중고차를 사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 특히 뭐 우리 업체에서. 근데 우리 업체뿐만 아니고 중고차라는 건 말이야, 완벽한 차가 없어. 새 차도 완벽한 차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새 차도 사면서 뽑기운도 있고, 뭐 사자마자 뭐 문제가 돼서 리콜도 있고, 뭐 이슈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드는 거고 기계가 100%가 있냐고. 근데 중고는 더 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중고차를 사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타겠다 하는 거 자체가 일단 욕심이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단가가 제일 많이 일어난 차, 내가 고가 차임에도 내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진 차들이 보통 8에서 12년 사이의 차들인데, 그 차들이 제일 고장날 확률이 높은 차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고 사시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걸 딜러가 책임져 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책임져 줄 게 있고 안 져 줄 게 있어. 모든 걸 책임질 것 같으면 신차값에 팔아야지. 이게 아무리 오래됐고 연식이 키로수가 많아도 모든 걸 책임진다는 전제하면 당연히 신차값에 팔아야지. 문제가 생겨도 다 책임을 져줄 건데 왜 신차가 비싸? 다 책임을 져주고 워런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 물론 이제 새로 나와서 신기술도 적용됐고 디자인도 좀 요즘 트렌드로 바뀌고 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 책임이란 말이야, 책임. 근데 이제 중고차에 대한 이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걸 감수하지 못할 건데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차를 사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제 마세라티 구매하셨던 고객님이 나이가 젊은 분이 아니셨어. 40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카포라고 생각하면 20대 초반, 중반, 아니 30대 초반 정도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차들을 차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나이에는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 확률은 나이가 작을수록 그런 허영심이 높아지지. 근데 이제 나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연령대에서 포함되는 얘기고, 그래서 정말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탄 독일 3사, BMW, 아우디, 벤츠 있고 5 시리즈 아니면 3 시리즈, 또 젊은 분들은 M 스포츠라든지 벤츠에서 AMG, 내가 지금 차를 아반떼를 한 1,500 주고 살랬는데 BMW M3가 꽤 많이 타긴 했지만 이게 한 1,500이네. 그럼 이걸 타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일까. 무작정 사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근데 내가 정말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런 데서 좀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차나도에 오시는 분들은 차나도 믿고 왔어요, 차나도 다 책임져 주죠,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난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 그분들은 1부터 10까지를 다 요구하실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좋은 차를 안 팔려고 하고 정말 많은 걸 고지시키고 인지시켜 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 차나도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중고차 관련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올 거 아니야. 문의가 오다 보면 뭐 내가 다른 데서 차 샀는데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딜러한테 요구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딱 가만히 듣다가 보면 그걸 왜 딜러한테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
하는 사건들이 많아. 본인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차를 한 8개월 전에 샀는데 갑자기 엔진이 뻗었습니다. 타고 나서 얼마나 타셨어요? 한 2만 킬로 탔대. 그럼 2만 킬로 타고 한 8개월 지날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한 2만 킬로 탈 동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진 않거든. 근데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차에 안일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게 있는데 뭐 딜러들한테 무조건 나 중고차 샀는데 잘못이 있으면 다 사기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문제인 것 같고, 다 딜러한테 요구를 해도 되나? 산 지 얼마 안 되고 문제 있으면 요구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는 책임의 소지가 판매했던 딜러에서 구매해 가셨던 고객님한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한 1년 지났는데 지금 차 문제가 이렇다, 사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하면 차 샀을 때는 안 그랬다. 그럼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인식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 내가 중고차를 하다 보면 사기치는 딜러들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고객님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중고잖아.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야 되는 거고 타협을 하고 사야 돼.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한 대 샀다고 치자. 내가 한 8개월 잘 썼어. 잘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 고장이 났어. 그럼 8개월 전에 판매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하니 전화해서?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한 대 샀어. 카메라를 한 1년 쓰다 보니까 카메라가 갑자기 화면이 망가졌어. 아니면 렌즈가 뭐 잘못됐어. 그럼 한 1년 뒤에 내한테 팔았던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이 카메라가 1년 잘 썼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 안 한단 말이야. 나도 안 해. 민정 씨도 안 하잖아. 갑자기 이제 1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하면 팔았던 판매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 미친놈이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난 물건인데.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이제 컴퓨터를 중고나라에 샀는데 이틀 썼어. 근데 갑자기 고장나. 그럼 판매자한테 뭐라 해?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해. 왜? 이제 사자마자 됐잖아. 그리고 이틀 동안 밤새 게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새 게임 해도 고장이 안 나야지. 그럼 예를 들어 한두 시간씩 이틀 썼어. 근데 고장이 났네? 그럼 이거는 책임의 소지가 나한테 있는 게 클까? 원래 원 판매자한테 있는 게 클까? 판매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 하는 게 맞지. 환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원 판매자가 뭐 배째세요 하면 경찰에 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원래 문제 있는 거 알면서 팔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반면에 한 1년을 내가 잘 쓰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그거는 나한테 책임 소지가 있을까? 원 판매자한테 책임 소지가 있을까?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있을 확률이 크지. 1년은 잘 탔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건 내가 뭐 딜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어떠한 것에 이렇게 대비를 해봐도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샀는데 1년 뒤에 갑자기 과도한 요구를 한다? 웬만하면 근데 상식선에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중고차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를 차에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 분들이 너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나도에서는 그런 분들 뜯어 말리거든. 고객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도 해주고 하는데 좋다고 사고 좋다고 판 거야 딜러도. 좋다고 판매하면 안 돼. 좋다고 판매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잘못된 거지. 근데 누구를 탓할까? 본인이 산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릴 필요는 없잖아. 말려주면 고마운 건데 말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막 AMG 사가지고 벤츠를 사서 막 이렇게 타고 다니면 쏘고 다닌단 말이야. 또 그 성능 좋은 차를 왜 살까? 쏘고 다니려고 사. 그거 타고 강할리까지 한 200km 밟고 간단 말이야. 신나거든. 재밌지. 근데 그런 AMG 차가 수리를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고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감당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게 좀 젊은 분들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 보험료가 자차 넣고 이러면 300, 400, 500 나올 때도 있어. 자차 안 넣어도 뭐 250, 300 나와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종합보험도 안 넣어. 책임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야. 책임보험이 진짜 딱 아주 조금의 책임만 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신나게 밟고 다니다가 막 차 한 3-4대 박아버렸어. 요새는 국산차도 1억이 육박하는 차 많잖아. 어떤 차 1억짜리 차 받고 어떤 차 3천만 원짜리 차 받고 이제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 받고 막 이랬어. 인생 그냥 피곤하다 그냥. 앞으로 내가 버는 돈보다 물어줘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답이 없는 거지. 중고차인데 아주 옛날에 고가였던 차를 지금 좀 저렴하다고 해서 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거든. 그 용기는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수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만 조금 내면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내는 게 용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는 다른 데 내십시오. 그런 이상한 데 섣불리 내지 말고,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차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뭐 모닝 탄다, 레이 탄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차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20대 21살 2살인데 레이 타고 모닝 탄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잘 삽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아니 그분들도 용기를 내면 BMW 3 시리즈 타. 실제로 레이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 차 많아. 중고차에서 벤츠도 타, 마세라티도 타. 왜 못 타? 신용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내가 일하고 있으면 내면 되겠네,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마음만 먹을 게 아니란 말이야. 차라리 좀 다른 데에 용기를 내고 조금 다른 데에 내가 버는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